안녕하세요. 날씨 너무 더워요. 광주 다녀왔는데 광주 엄청 더웠어요. 어제 대구 잠시 갔다 왔는데 대구는 의외로 시원했어요. 생각보다 시원했어요. 서울 오니까 정말 이 시간에 어떻게 서울의 길거리에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덥고, 오늘도 지금 제가 잠시 걸어오는데 너무 더웠어요. 네. 아우, 언니 보고 싶어요. 언니 보고 싶어요. 응? 아유, 언니 보고 싶어요. 제가 월요일날 마곡에 방송이 있어서 가는데, 곱창 전골 그때 먹고 우리 선생님들 못 먹었죠? 그때 내가 안 데려갔죠? 엄청 맛있는데. 한평 해장국이에요. 네, 거기 우리 요리사 언니가, 네, 마곡지구에, 네, 저는 거기에 곱창 전골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조만간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전교육청 가서 강의한 거 좀 설명드릴까요? 그 주제가 노는 거, 놀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거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놀이를 하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을까? 가정 내 놀이,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보통 지금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아이들이 요즘은요, 뭐 똑똑하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과격한 행동을 한다든지 돌발 행동을 한다든지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면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 때도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노는 친구가 인기가 많은 거지, 줄 서라는데 줄 안 서고 가위바위보 해서 졌는데도 자기가 이겼다고 막 바락바락 화를 내고, 그렇다면 친구들이 그 친구를 안 끼워주겠죠.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예인들도 한번 보세요. 정말 높은 자리에 있다가 정말 한순간에 음주운전이라든지, 그죠? 또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폭행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그동안에 쌓았던 그 많은 노력들, 피땀 흘렸던 노력들을 한 번에 정말 내리막길을 꼽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꾸준히 내 삶을 한 해 정말 다듬어 간다는 느낌으로 한꺼번에 성공하는 것보다 조금씩 성장한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공든탑을 진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바른 거, 사람이 바르게 사는 거,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은 바르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요, 이득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런데 좀 길게 살아보면요, 그 한순간에 이득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 삶에. 그거는 조금 지나가도 조금씩 내 삶이 이롭고 성장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돈도 로또 맞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왜? 내가 그런 돈을 내가 만질, 또 그런 돈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설계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이 그 사람 삶에 독이 되고 있는 거죠. 조금씩 내가 벌고 모으고 성장하면서 한 개씩 이루는 그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값지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강의를 대전교육청 가서 엄마들하고 함께 했던 그 강의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인내, 참을성, 지구력, 이런 게 있어야 돼. 끝까지 하는 지구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깐 했다가 재미없어, 잠깐 했다가 못하겠어, 이러면서 포기하면 결코 되지 않거든요. 줄넘기를 처음에 할 때 아이들이 잘하지 않습니다. 줄넘기를 처음에 하면 다들 걸려도 또 하는 애가 있고 또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나 이거 못해, 나 줄넘기 못해, 안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잘한다 못한다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래요. 잘한다 못한다 보다는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줄넘기 100번 해보자, 우리 한번 100번 해보자. 그래서 걸려도 한 번이고 잘해도 한 번이에요. 걸리든지 잘하든지 간에 100번을 하는 거를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 100번을 하면 잘한 거예요. 공부요,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지 말고요, 우리 똑같이 따라 적자. 똑같이 따라 적는 거, 우리 한 장 적는 거야 라고 했으면 그냥 똑같이, 생각 없이 똑같이 따라 적는 걸 한 장 했으면 잘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어릴 때요, 빡빡 숙제, 저희 같은 경우는 깜지라 그래서 엄청 썼거든요. 하면서 생각했어요. 왜 이런 시잘데기 없는 걸 시키는 거야? 선생님은 왜 아는데 왜 똑같이 쓰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게 정말 쓰면서도 화가 나고 막 나한테 엉뚱한 걸 시키는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필사하는 책들이 따로 나오고요, 고등학생들도 필사가 따로 해요. 왜? 똑같이 따라 적는 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래요. 내가 공부를 한다는 건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쓰고 이해를 하고 또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야 되는 거. 그런데 그 외운다는 걸 내가 언제는 기억하고 있다가 기분이 나쁘면 잊어버린다면
그거는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운동선수들 한번 보세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잘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 몸이 어떠한 상황이 되든 간에 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기억이 온전한 기억이 아니거든요. 기억은 항상 각색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따라서 쓰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시면은 한 개 한 개씩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사진 찍듯이 찍어내거든요. 사진 찍듯이 찍어내요. 똑같이 따라 써서 옆에 있는 페이지를 똑같이 따라 쓰면요, 따라 쓰는 동안에 몇 번을 보고 몇 번을 보죠. 그러면 그대로 입력하는 기능이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똑같은 걸 따라 써, 똑같은 걸 써봐 라고 했을 때 내가 대충 쓰는 게 아니고 흘려 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따라 썼어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어야 돼요. 왜? 머리 쓰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똑같이 쓰라고 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건지 나이가 들어서 알고 내가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때 다시 검토해보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국에 유학을 보냈었잖아요. 코로나 전에. 갔더니 그 학교에서 정말 똑같이 따라 쓰는 걸 너무 많이 하고요. 펜으로 똑같이 예쁘게 쓰는 걸 엄청 많이 해요. 근데 맞아. 얘네들은 우리 옛날에 80년대, 90년대 하던 교육 방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화면이라든지 공연할 때 그 조명 시설이라든지, 우리 3D 프린터기 우리 학교에 한 대씩 있잖아요. 걔들은 거의 100대씩 있어요. 동시에 100명이 3D 프린트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첨단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네들은 이미 선진 문화를 가지고 교육에 다 접목을 했고, 그렇지만 그 쓰기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켰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제가 말 잘 안 듣고 혼낼 때, 요즘 혼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너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훈육할 때 훈육 노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훈육 노트, 말 안 들었을 때, 훈육 노트 2장 쓰고 와. 훈육 노트 똑같이 따라 씁니다. 똑같이 따라 쓰는 연습해갖고 오면은요, 학습 능력이 쭉쭉쭉 올라가요. 그냥 벌써 손들고 벌써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 훈육 노트 써서 와 할 때 훨씬 더 아이들이, 학습적인 것도 그렇지만 따라 쓰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평소 때 따라 쓰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못해요, 안 할래요, 힘들어요, 팔이 아파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훈육 잘못했을 때 훈육 노트로 쓰라 하면 아무 소리 안 듣고 열심히 써서 다 썼어요 하고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훈육 노트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조금 더 꾸준하게, 끈기 있게, 지구력 있게 정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아이들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엄마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게 뭐냐면, 학교 생활할 때 아이들에게 문제점이 일어나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에는 친구하고 싸우면 학폭이 열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보면은 언어로 싸움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아이는 평소 때는 나한테는 그렇게 잘 따지더니 친구들한테 가서는 따지지들을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천불이 나고요. 또 학교에서는 말 잘하는 아이가 힘 세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네가 그랬잖아, 아닌데 이렇게라도 그냥 정말 단순한 거라도 내 아이가 탁 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가 그랬잖아. 우리 아이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눈물만 뚝뚝 흘리고 그렇게 오면 이미 학교 생활에서는 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 보내기 전에는 꼭 아이들에게 말싸움을 잘하는 연습을 시켜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수업 내용이 이게 말싸움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면서 내 자존감을 올리는 그런 걸 했거든요. 한두 개 한번 들려볼까요? 연필이 하나뿐인데 아이가 빌려달라고 할 때. 근데 왜 연필은 하나뿐인데 빌려달라고 하면은요, 자기는 없는데 빌려주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저희 킨드에도 보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 연필 하나뿐이야. 그래서 지금은 못 빌려줘. 내가 2개 있을 때 그때 빌려줄게. 라고 그냥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건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말하면. 남의 외모를 가지고 비난하는 건 비겁한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너보다 마음은 더 예쁜 것 같다. 이렇게 탁 치면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친구랑 잘 싸울 수 있을까? 학교 생활에서 친구에게 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친구가 그런 나쁜 말을 했을 때 잘 싸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친구가 나보고 공부 못한다고 했을 때,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요? 네,
나 공부 못해.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습 중이야. 나중에는 내가 잘하게 될 수 있어. 라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나는 어떤 아이가 될 거야 라는 걸 말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 공부 못하잖아. 잘하는데 그러면 친구들이 그 아이 말을 안 믿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하는 말을 나 공부 못해.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 연습 중이야. 잘하려고 연습 중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한테 밀려요. 나 너랑 안 놀 거야? 나 너랑 안 놀아? 이렇게 말해요. 애들이 그냥 말 안 하잖아요. 나 너랑 안 놀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래, 알겠어. 나 지금 잠시 책 읽고 있을 테니까 다음에 우리 놀자? 라고 너무 당당한 듯이 다음에 나 책 읽고 있을 테니까 다음에 놀자? 하고 탁 쳐야 되거든. 근데 나 너랑 안 놀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정 짓잖아요. 그럼 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엄청 연습시켜야겠죠. 학교 가기 전에 엄마랑 친구가 되어주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착한 친구는 주고받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고마워 하면 되잖아. 너 참 공부를 잘하는구나. 고마워. 라고 하면 되잖아. 그거는 쉬워. 근데 친구가 내 아이한테 비난한다든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했을 때는 얘가, 딱 받아쳐야죠. 그걸 누가 해줘야 돼? 엄마가 해줘야 돼. 그래서 맨 마지막 내용은, 싸움에서 이기는 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엄마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거 제가 그 강의했던 자료인데 이게 너무 그 내용 지금 방금 잘 싸우는 법 요거에 대한 내용이 제가 좀 작성을 해서 갖고 오는 있긴 한데 조금 엄마들한테 무료 나눔을 하려면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제가 무료 나눔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무료 나눔해서 그죠? 그때 한번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한번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박수 한번 쳐야죠. 네. 강의 자료를 다 드리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다 봐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요 내용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유치원, 꼭 초등학생이 아니더라도, 유치원생들이라도, 유치원에서 그런 애들 많거든요. 나랑 안 놀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뭐 이렇게 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럴 때, 말싸움 이기는 법, 그런 걸 좀 해야 돼. 우리 학교에서 그런 걸 너무 안 해줬어. 왜 착한 아이만 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이좋게 놀아 하면 안 돼요. 나쁜 아이는 놀지 마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근데 우리 맨날 사이좋게 놀라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도 사이좋게 자꾸 놀고 있잖아요. 그죠? 나쁜 아이들은 안 놀아야 돼. 그리고 우리 장학사님이 많이 칭찬해 주셨던 게 뭐냐면, 장학사님이 강의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다 반항하잖아요. 사춘기 때 다 반항하고 막, 엄마도 못하면서 뭐 이런 말도 하고, 그죠?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때는 막 아무 말 대잔치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아이들은 뭐냐면 부모가 정의로운 사람일 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의롭다는 단어를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타협하지 정의롭지가 못하거든요. 삶이 살아보면은, 눈치껏 살아야 된다, 뭐,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좋다, 나쁘다는 말을 정말 정의롭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에게 정의로운 부모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건 뭐냐, 어릴 때, 아이를 훈육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되는 건 된다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는 걸 어릴 때 충분히 가르쳐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이런 건 된다 했고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굳이 이 아이를 혼내지 않아도 굳이 이 아이에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내 부모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부모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모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기에 영유아 시기 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초등 저학년 때까지도 되는 건 되고 되지 않는 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4학년부터 거의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때부터는 부모에 대해서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의롭다라는 거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내 아이한테는 정의로운 아이로 키워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오늘. 질문 올라온 거 그쵸. 맞아요. 정말 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생각, 우쭈쭈 하고 잘해주잖아요. 사춘기에 정말 큰 타격을 먹어요. 사춘기 되면은 엄마 아빠를 무시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10살까지는 제대로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키우셔야 돼. 그리고 내 아이가 잘못하면 이거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거는 네가 내 자식이라도 그건 잘못한 것 같아. 초등학교 들어가면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사과해.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초등학교 들어가서 또 누가 그랬어? 라고 하고 막 선생님 안 되겠네. 내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미 사회성이 발달되고 거기 안에서 자기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너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일 처리를 어떻게 했어? 그건 잘했구나.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엄마는 다음에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아이가 무조건 잘했다고 내 아이 편드는 거는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정말 선생님들 너무 힘들 것 같아. 제가 그 교육청 강의 가놓고 제가 마이크 잡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공교육을 싫어해요. 그래서 장학사님이 눈이 막 동그래져서 막 하는데, 왜 내가 공교육을 싫어하냐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졌어. 아이를 혼낸다. 정서적 학대래. 응? 당연히 뭐 행동은 더 못하시고. 근데 선생님들이 뭘 어떻게 가르쳐요? 학교에 뭘 기대해? 그쵸?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잘된 건 잘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내 아이만 혼내세요? 얘도 그랬는데요. 딴지그는 학부형도 너무 많고. 응?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다, 내가 그래서 선생님들은 관찰 기록지 쓰는 사람들 같대. 내가 그렇게 말했어. 선생님들은, 읽지만 열심히 써. 오늘 어떻게 했는지,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선생님들은 아이들 불러놓고 관찰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기감이 느껴지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소신껏 해야 되는데, 소신을 발휘하면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우리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이번에 그죠? 핸드폰 학교에서 금지하는 거요. 그죠? 법안 아직 완벽하게 통과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한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엄마들 핸드폰 다 사주잖아요. 제가 핸드폰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응? 언제 주면 좋아요? 언제 주면 좋아요? 질문 엄청 많이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안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주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카톡방에 단톡방이 없고 친구들이 사회성 안 키워준다는 거야. 친구들하고 못 논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해줬어. 핸드폰 없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응? 그것 때문에 내 아이가 친구 없을 것 같으면 걔는 앞으로 친구 못 사겨. 응? 근데 엄마들이 그렇게 했죠. 보세요. 이제 국회에서 법안까지 통과시키잖아요. 학교에 핸드폰 못 들고 오는 걸로. 응? 그랬더니 학생 거기에서 인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게 문제점이 많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력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게임 많이 해보세요. 맨날 칼 들고 싸우고 막 난리쳐. 근데 그게 한참 밤새 하다고 아침 되면 있잖아요. 그게 현실인지 가상위생인지 몰라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때리고 이단 옆차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생긴단 말이에요. 응? 옛날에는 정말 못 먹고 못 살아가고 남거 훔치고, 응? 자식 새끼 생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많았지만 요즘은 애들 멀쩡한 애들이 다 그래.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학생들은 컴퓨터 핸드폰 못 가지게 하고 단톡방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의대생들 단톡방에다가 그 단톡방 뉴스 나왔잖아요. 응? 먼저 들어가는 우리도 지금 들어가지만 먼저 들어가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게 의사들 면허증 있어야 들어가는 단톡방이래요. 근데 그 의사들이 그 정도 공부했는 사람들도 특히나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도 그 단톡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는 교육하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진짜 정신 딱 차리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공교육에서는 그렇게 했다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려 사교육에 그 김지영 강사가 그런 사람들 말 잘하더만요. 응?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하고 막 이야기하고 또 그 수학 강사 그 엄청 유명한 선생님 누구지? 정승재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태도가 중요하대잖아. 태도가. 그 태도가 뭐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른한테 인사라도 한번 잘해보세요. 아우 잘한다. 아우 예쁘다.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습니까? 근데 그 인사 그까짓 뭐라고 그걸 못 시켜갖고 우리 아이는 기분 좋을 때 인사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한대.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돼. 어른 보고 어떤 날은 인사하고 어떤 날은 인사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인사 잘한대. 근데 내가 발달 검사 보니까 아니요 얘 인사 안 하는데요. 네 기분 좋을 때는 하는데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안 한대. 그거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인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응? 그러니까 어른 보고 인사하는 거야.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인사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지. 근데 그거를 우리 엄마들도 철학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하면 강요하는 거라서 하면 안 된대. 밥은 왜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엄청 강요해서 먹이잖아요. 잠자는 거, 잠 안 자고 싶은데 막 엄청 힘드니까 애를 막 강요해서 재우잖아요. 힘들어도 해야 될 게 있고요. 응?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해서 한다?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안 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일찍 자는 아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잠자는 그 시간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시간에 잠자는 습관을 만드세요. 처음엔 힘들겠죠. 애가 울고불고 난리치고 불 끄면 또 불 켜고 하겠죠. 그래도 그게 반복이 되면 어느 날인가 걔가 포기해요. 그러면은요 거기서 얘들이 끈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얘들은 지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집 피우는 것도 지구력이 별로 없어요. 응? 그러니까 조금 단호하게 엄마가 했으면 금방 끝날 것을 밀당 아닌 밀당을 애기랑 엄청 하다 보니까 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분명하게 가지고 가시고, 생각도 분명하게 철학을 가져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학교에 믿지 말아요. 공교육에 믿지 말아요. 내 자식은 내가 키우는 거야. 그래서 똑똑하게 키워서, 잘 키워서 학교 보내요. 학교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요, 책 안에 지식이 다 있어요. 책 잘 보는 애들이 다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거, 열심히 가르치는 거, 열심히 가르쳐도 애가 안 받아주면 아무 소용 없는데 뭐. 내가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책을 통해서 이해력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문해력 하는데 문해력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책을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문해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을 읽고 빨리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어떤 아이는 책을요, 부르륵 이렇게 해서 읽는데 내 아이는 2장 읽고 3장 읽고 읽다가 앞에 내용 다 까먹어. 그럼 못 읽는 거지 뭐. 그죠? 눈으로 빨리빨리 읽어야죠. 속독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릴 때 책을 빨리 읽게 한 아이들은 거의 다 대부분 속독이 됩니다. 근데 늦게 책 한 그릇 깨우친 애들은 속독이 안 돼요. 책을 읽기는 하지만 오래 걸려요. 책 읽는데 속도가 오래 걸려요. 응? 짧은 책 읽고요. 문제 해결 딱 하는 거. 그것도 실력이에요. 수능 보세요. 시간을 왜 정해놔요? 언어 영역 시험 칠 때 그 시간 딱 정해놓잖아요. 왜 한없이 기다리지? 그거 아니라니까. 짧게 하는 것도 실력이야. 빨리 하는 것도 실력이야. 책을 빨리 읽는 것도 실력이에요. 응? 그러니까 아기 잘 키우고 싶은 엄마들, 응? 진짜 잘하고 싶은 엄마들, 제가 하는 거 30년 노하우, 전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알아. 응? 그렇지만 이 사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공교육은 싫어도 좋아도 다 받지만 사교육은 나도 뭐 싫은 사람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점점 엄마들에 대한 책임감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아이는 자기들이 잘 키우기를 진짜 바래요. 아시겠죠? 25개월 아기, 시작할게요. 네. 25개월 아기 잠잘 때 깜깜한 걸 무서워하고 자기 방이 무섭다고 표현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 방에서 자는 걸 다시 좋아하게 만들까요? 자기 방이 어디 있어요? 37개월부터 분리수면 하라는데 왜 25개월에 분리수면해서 아이를 무섭게 하는 거예요? 응? 이게 그 전에는요, 못 모를 때는 애들이 자기 방에 갖다 놓으면 자요. 근데 애들이 똑똑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방에 혼자 못 자요. 엄마들이 상상력, 창의력 엄청 많다면서요. 상상력, 창의력 키워주려고 책 엄청 열심히 읽어줬잖아요. 근데 누워갖고 상상력, 창의력을 할 때 좋은 거, 해피한 것만 상상하겠어요? 애들은 자극적인 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게 더 오래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쁜 게 계속 생각나니까 그 방에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같이 잠을 함께 자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깜깜한 걸 무서워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깜깜한 거를 무서워하는 게 깜깜하니까 어두운 거야, 무서운 거 아니야 라고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서워 하는 거 아니? 불을 꺼서 어두운 거야, 이건 무서운 게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이건 무서운 거 아니야, 깜깜한 거야, 어떻게? 어두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두운 거는 무서운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무드등 같은 거 혼자 그렇게 재워서 불을 끄시려면은 무드등 같은 걸 항상 켜놓으셔야 돼요. 진짜 깜깜하게 놔두시면 안 되고 무드등을 켜놓으세요. 그래서 네, 첫 번째 같이 자는 게 좋겠습니다. 25개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아이가 깜깜하다라고 하면 이건 무서운 게 아니야, 어두운 거야 라고 정확하게 단어를 알려주시고요. 세 번째, 무드등을 켜놓고 아이를 잠들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22개월 남자의 제접근기 시기라 급발진, 짜증과 울음이 감당 안 되네요. 안아주고 있어도 안아줘 하며 울고, 자다가도 여러 번 깨서 안아줘 하며 울어요. 제접근기 시기 지나갈 때까지 어떻게 해주는 게 현명할까요? 우리가 왜 24개월에 왜 훈육을 하라, 24개월 지나면 왜 훈육을 하라 그러면 24개월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은 좀 일찍 하시고, 보통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은 24개월 지나서 훈육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왜 그러냐? 나의 자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동안에 엄마가 시킨 대로 내가 했지만 나도 살아있는 존재야,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라고 내가 살아있음을,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다 말을 안 들어요. 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훈육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달 검사를 하면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설명만 22개월입니다 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라고 해요? 안아주고 있는데도 안아달라고 한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요,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말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막 울 때 있잖아요. 베이비 사인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막 울 때, 아이가 막 울 때 박수해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울고 있는데도 눈 어디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습관적으로 많이 반복되어 있는 것들은 그때가 되면은 내가 흥분하고 울어도 습관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감정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개월 전까지는 머리랑 몸이랑 마음이랑 함께 할 수 있는 협응 능력을 기르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면 가고 싶은 마음에 내 다리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마들에게 베이비 사인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면 오고 앉아, 앉아, 앉아 하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 주는 거를 주세요도 하면서 손도 앞으로 내밀어야 했는데 쭈만 하고 있는 애가 있는가 하면 말은 안 하고 이렇게만 하는 애가 있죠. 이게 협업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도 하면서 손도 내미는 주세요, 마음도 달라는 뜻이겠죠. 주세요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상태가 되더라도 안아줘, 안아줘 하는데 이 아이가 안으란 말 안 했을 때 막 안고 있는데도 얘가 지금 안아달라고 하는 건 내 마음과 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가 그냥 가까이 온다고 함부로 그냥 안아줄까? 라고 항상 물어보고 안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빠가 왔어. 퇴근해서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그냥 안으면 안 되고 항상 물어봐야 돼. 안아줄까? 안아줄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안으셔야 돼. 근데 우리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휙 안아요. 엄마야, 부엌에서 요리해야 된다고 애를 그냥 빼어서서 그렇게 오면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휙 갔다가 나도 모르게 휙 갔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야 돼. 안아줄까? 물어보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그냥 딱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건 어릴 때부터 하는 거야. 아기 때부터 하셔야 돼. 아기니까 지금 커서 하는 게 아니고 아기 때부터 그렇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눈빛으로 레이저로 쏘셔야 돼. 그래서 아이한테 항상 물어보고 그렇게 앉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이 아이도 그냥 있는데 가까이 온다고 엄마 이게 다리에 씩 기댔다고 그냥 안아주면 아이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안고 있어도 안아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까이 와서 액션을 취할 거 아니에요. 뭐 안아달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그럼 엄마가 눈을 마주치고 안아줄까? 안아줄까? 하고 물어보고 아이가 응 한다든지 눈을 뭐 레이저를 쏘아서 사인을 한다든지 그럴 때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몸만 이렇게 쓱 기대고 있고 아이가 울면 그냥 씩 안고 그냥 씩 안으니까 자기가 지금 안김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말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 오죠? 이리 와 잡아당겨서 아이를 오게 하는 겁니다. 앉아, 앉아, 앉아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안 앉아요? 앉힙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주신다. 그 다음 베이비 사인을 많이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24개월 되면 본격적으로 훈육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베이비 사인이 잘 돼 있는지 아이가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지 라는 걸 먼저 하고 처음엔 말 잘 들고 네 알겠습니다 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해도 멀뚱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아 당겨서 오게 합니다. 이리 오게 합니다. 이리 와 했는데 아이가 멀뚱하게 서 있으니까 안 오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말을 내뱉었으면 그 말에 책임을 항상 지셔야 돼. 어릴 때 24개월 전에 아이한테 베이비 사인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그렇게 무조건 하셔야 돼. 그 애가 오기 싫은가 보죠. 아이는 그 시기의 생각은요 굉장히 짧아요. 기억력도 굉장히 짧고 중요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는 행동들이야. 근데 그거를 진중하게 받아들이시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이의 이야기를 24개월 전에 너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리드해서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엄마 좋지? 라고 하는 거지 진짜 아이한테 엄마 좋은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네 엄마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네 엄마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 아이한테 계속 말씀을 하셔야지. 응? 아빠한테 씩 갔더니 아유 나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응? 엄마도 너 엄청 좋아해? 엄마도 너 엄청 좋아해? 라고 계속 말씀하셔야 돼. 그래서 나의 생각을 많이 들려주는 시기이지 아이의 생각을 듣는 시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24개월 전에는 나의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 내가 너를 멋지게 키워줄 거고, 멋진 아이로 만들어줄 거고,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고, 응?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그대로 말하세요. 누가 뭐 듣는 사람 있어요? 평가하는 사람 있어요? 내 새끼 내가 제일 좋다는데. 그죠? 확신을 가지고 아이한테 말씀해 줘야 되는 시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멋진 아이가 되는 거야.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사회에 나가도 친구들이 너를 제일 좋아하는 아이가 되는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학교든 기관이든 올바른 훈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좋게 얘기해 주는 거 말고 혼낼 건 혼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줘야 되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하세요? 막 이런 엄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남한테 신경 안 써. 그냥 네 애가 그렇게 되든가 말든가 아무도 신경 안 써. 그죠? 그러면 내 아이만 손해야. 내 아이만 손해. 그래서 같은 무리를 이루는 사람들은 정말 옳고 그름이 비슷한. 그래서 그런 게 나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당을 다니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 교회라는 어찌됐든 단체를 모여있는 그 공간에 그 공간에서는 정말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나. 왜냐면 국가가 하기에는 이미 벌써 너무 많은, 그죠? 남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단체들은, 교회 단체들이 그나마 믿음을 갖고 있고, 그나마, 우리가 말하면 교화, 분위기,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당에서는 제가 잘 말을 못하겠어요. 성당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교회는 좀 끈끈하고 서로 간에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 9개월 아기가 플래시카드를 보여주면 귀여워서 자꾸 잡으려고 해요. 그럴 땐 멈춰야 할까요? 플래시카드는 당연히요. 아이들이 하면 막 잡으려고 하죠. 근데 그거를 막 보여주다가 아이가 이렇게 잡으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거를 이렇게 탁 이게 아이가 이렇게 잡으러 가면은 탁 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지게 하면 안 되고 탁 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은 내가 재밌고 흥미로운 거는 잡으려고 해요. 뭐든지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다 잡게 하면 안 돼. 플래시 카드는 얇잖아요. 이게 얇아서 만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돌리라고 있는 거예요. 낱말 카드는 두껍잖아요. 입에 넣고 그죠, 만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는 도구는 만지게 하시고 엄마가 돌려주는 도구는 돌려주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제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플래시 카드를 저희가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네, 받으시면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플래시카드를 받으시면 네, 박스 열어서요. 플래시카드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좋은데 처음에 플래시카드니까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빠듯빠듯해요. 잘 안 돌려줘요. 잘 안 돌려줘요. 이렇게. 이게 잘 안 돌려줘요. 저도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바람도 좀 불어넣으시고 막 구겨야 돼. 처음에는. 이렇게 손때가 좀 묻어야 잘 돌려져요. 아시겠죠? 손때가 묻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막 매니큐어들이 발려지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여기에 매니큐어를 막 봐. 그게 플래시카드 돌리는 사람은 매니큐어 같은 게 없어야 돼. 자극적인 게 없어야 돼. 그리고 지금 제 손가락 보이시나요? 밑에 보시면은요, 양쪽으로 두 개를 딱 받치고 이렇게 해서 딱 받쳐서 흔들리지 않게 하셔야 돼. 근데 막 흘리다가 막 여기다 떨어뜨리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 그리고 이렇게 돌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앞에서부터 어머니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리시면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이요, 시선을 빨리 놓쳐요. 딴 데 가버려.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지금 제가 위에 여기 잡았잖아요. 여기 잡는 거 아니고 여기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뒤에서 앞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잘 안 돌려진다고 이제 골목 끼시는 분들 많아요. 골목 끼셔서 하고 이렇게 침 발라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손때가 좀 묻어야 돼.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 톤이요, 저음으로 가시면 안 돼. 자전거, 어머니, 양, 아버지, 코끼리 이렇게 이 단어가 솔톤으로 정확하게 탁탁탁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플래시카드, 이거는 이 59장은 아이들한테 한글 떼기 할 때 쓰는 59장이에요. 가장 기본 명사죠. 기본 명사.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플래시카드를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한글 떼기 할 때 사물인지가 안 될까봐 가장 기본 단어 59장 정도. 이 정도를 못하면 큰일 나. 이 정도를 못하면 큰일 나. 그래서 이거 그냥 가장 기본 단어를 하는 건데, 플래시카드로 앞을 빨리 해서요, 처음에는 그냥 들려줘야 돼요. 그냥 들려줘야 돼. 아이가 따라하라고 말하면 안 돼. 따라해봐. 뱀 따라해봐. 버스 따라해봐. 하면 안 돼요. 그냥 별, 불, 병원 이렇게 그냥 착 이렇게 꼽는다든지 꼽아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요. 네, 뒤로 돌려서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할 때도 내가 말하고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이가 말하는 거 아니고, 아이가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버스가 있네.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짜잔, 뱀이 있어요.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침대, 옳지. 여기 누구예요? 할아버지. 옳지. 여기 누구 있을까? 짜잔 하죠. 이런 것들을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이걸 자꾸 아이들한테 따라하라고 하고 빨리 말을 못한다 하고 또 뒤에 거를 계속 묻는 분이 계셔. 뭐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으로 많이 돌려준다. 그 다음에 여기 있어. 누가 숨어 있을까? 라고 할 때는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해서 총 누가 숨어 있을까? 고알라. 엄마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진행하고 싶다. 나는 이거를 놀이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는 그냥 한글 통글자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그 단톡방에서 놀이를 좀 배우시면서 하셔야지, 또 혼자서 주구장창 또 열심히 했다가 애 경기하게 하지 마시고 거기서 좀 배우시면서 하세요. 지금 했는 여기까지는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림 먼저 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뒤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짜잔, 누가 숨어 있을까? 짜잔, 깍꿍 놀이 정도까지는 열심히 하셔도 글자 읽는 아이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글자 깨우치는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 아이랑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아이랑 조금 놀이를 하고 싶다. 얘랑 같이 있는데 뭘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오늘 하루 뭘 하고 놀까? 매일 고민이에요.
밥은 어떻게 뭘 먹일까라는 걸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이 아이한테 놀아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글 통글자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리더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매일매일 어떻게 놀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샤워기를 들고 뭐 욕실에 가서 이런 것들, 그죠? 할머니 우리가 일회용 비닐 있잖아요. 거기에 끼워서 스카이테이프로 붙여요. 그리고 나서 샤워를 합니다. 샤워기를 가지고 할머니 씻겨드리자. 기린 같은 거 붙여놓고 기린 씻겨드리자. 그죠? 그 다음에 할머니 이렇게 뒤집어져도 할머니 씻어주자 하면서 글자를 아이들이 익혀요. 그래서 그런 놀이법을 거기서 좀 배우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웃은 거야. 울은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우는 것 같아서 내가 막 설명하니까 한번 볼까요? 뒤에 거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여자아이 5살인데요. 냄새를 너무 자주 맡아요. 머리를 끌거나 타인이 자기를 만지면 바로 냄새를 확인하고 자기 몸을 본인이 만져도 냄새를 확인해요. 울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옷이나 이불, 엄마 냄새를 더 심하게 합니다. 이제 심리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게 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생긴 습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배변 활동할 때도 자기 냄새에 자기가 격해서 기저귀를 다시 차고 응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편이죠. 이런 감각기관이 예민한 편인 아이들이 또 머리가 영리한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나의 감각을, 새 냄새, 후각, 그죠? 눈, 코, 입, 귀, 손, 발을 자기가 우리가 오감, 그죠? 오감을 자극한다라고 하는데 우측 뇌가 지금 아직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좌측 뇌가 빨리 열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살 정도 되면 좌측 뇌가 한 20% 정도 열리고요. 6살 정도 되면 좌측 뇌가 한 40% 정도 열려요. 그래서 그냥 두시더라도 6살 정도가 되면 좀 좋아집니다. 좌뇌가 좀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좀 빨리 고쳐주고 싶어라고 하시면 좌측뇌를 좀 빨리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한글, 수, 영어 이런 것들은 다 좌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음악, 미술, 체육, 감성, 감각 이런 건 다 우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여시기의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우뇌 교육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감각적이고 음악적이고 예술적이고 이런 걸로 가리키면 더 빨리 잘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글을 읽는다든지 수학을 잘한다든지 영어를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객관적이고 논리 정연하고 인지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좌측뇌가 열려 있을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빨리 좋아지게 하려고 하면은 좌뇌의 기능을 좀 향상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글을 좀 빨리 통글자를 떼게 한다든지 숫자를 정확하게 알게 한다든지 그런 감각을 좀 더 인지 능력에서 조금 더 많이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5살 정도가 되면은요, 하지마, 안 돼, 뭐 그만해 라고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다 알아듣는데 그게 습관처럼 해요. 습관처럼. 그래서 우측 뇌를 발달시켜서 이걸 좀 좋아지게 하려면 운동을 땀 흘리는 운동을 하는 애들은 이런 감각기관이 후각에만 가지 않고 여러 감각으로 가요. 그래서 감각을 눈으로도, 손으로도, 이제 코로도, 몸으로도 이 오감을 다 자극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후각만 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니까 운동신경 발달을 조금 더 향상시킨다. 소근육 발달을 조금 더 향상시킨다. 그러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한다든지 또 하나는 인지 발달을 시킨다든지 하시면 조금 많이 좋아지고요. 이대로 놔두셔도 6살 정도 되면은 많이 좋아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27개월 남자의 놀이터, 공룡구역 이런 곳에 자기가 가지고 놀던 것을 다른 친구가 못 만지게 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은 다 같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잠시 내려놓고 이거를 만졌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게 갖고 싶어서 안 만지고 있으니까 가져갔어요. 그럼 이 친구는 나는 잠시 내려놓은 거지 안 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가져가면 내 거 가져갔어 라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봤을 때는 다른 걸 갖고 놀았으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노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이가 그럴 때 다른 걸 하고 있으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친구죠. 같이 논다고 해서 내 거 놓고 다른 거 하는 친구가 아직 많이 없어요. 27개월 정도 되면 더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내 거, 네 거가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 거, 네 거를 먼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거야, 만지면 안 돼. 이건 아빠 거야,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이 조금 많아야 돼요. 그래야 남의 거를 인정하죠. 근데 집에서 이것도 내 거고 아빠 것도 내 거고 엄마 것도 내 거였던 아이가
공동으로 쓰다가 밖에 나가면 당연히 자기 거라고 하죠. 그래서 내 거, 네 거를 구분을 가정에서 먼저 시켜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 아이가 만약에 어린이집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다른 데 키즈 카페라든지 다른 공간에 갔을 때도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자기 거를 먼저 가지고 가야 돼요. 인형 같은 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진짜 자기 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내 거고 이건 남의 거라는 게 구분이 되죠. 근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같이 놀아 그러면 얘들은 구분을 못 해요. 그냥 내가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키즈 카페나 내 아이가 그런 부분에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공간에 갈 때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하고 그 부분에 다른 아이들하고 마찰이 많다라고 하면 어린이집도 선생님하고 양해를 부탁드려서 자기 걸 가지고 가는 게 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4개월 여자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기가 전시회, 미술관, 아쿠아리움, 뮤지컬에 웅장하거나 어두운 곳이 무섭다며 못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일까요? 새로운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무섭다고 해요. 당연하죠. 아직 24개월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상 올리기 전에 잠시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은요, 아이들은 3살 이전에는 1.0의 시력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초등학교 앞에도 병아리나 토끼 작은 것들을 많이 갖다 놓고 있고요. 동물원 같은 데도 큰 기린이나 코끼리보다는 아이들은 작은 동물은 자기 시야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그런 동물을 좋아해요. 근데 얘들은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좁은데 웅장하게 놔두면 미술관이나 아쿠아리움은 우리도 거기가 와 할 정도인데 아이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우주 공간에 와 있는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섭다 하고 싫어하고 당연히 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4개월 이런 아이들은 아직까지 큰 공간 그리고 또 멀리의 공간 많은 걸 보여주는 게 의미가 없다. 동네 산책을 한다든지 동네 마트를 간다든지 내가 늘 같은 공간에 가야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아이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미술관이나 아쿠아리움이나 뮤지컬 같은 웅장한 곳에 가지 않는 시기예요. 그래서 잘못 가셨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영상 끝나고 나면은 미국에서 제가 온라인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시차가 달라서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시차가 좀 달라서 저희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시는 분들은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또 뭐 열차를 타고 보따리 들고 사실 오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카톡 상담으로 하기에는 이해가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담 이용하셔서 아이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셔서 아이도 스트레스 없고 엄마도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비를 요즘에 카톡 상담으로 저한테 노골적으로 상담비가 얼마예요? 이거 되게 많이 물으시거든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부끄럽지도 않고 당당하지도 않고 그냥 정확하게 그냥 38만 원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마찬가지고 대면 상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달 검사 했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거 여기서도 더 검사 안 해요. 그래서 발달지 했는 것만 들고 오시면 그냥 상담이 바로 이루어지니까 보통 다른 상담실에 가면은 비디오 촬영도 하고 엄마가 영상을 찍어 오세요라고 하고 그 광경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달지만 있으면 상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상담실 오셔서 대면 상담하는 것도 요즘 예약이 조금 있지만 제가 조금 될 수 있는 한 시간 더 할애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방 지금 대구도 갔다 오고 광주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가는데 부산이 광주도 1시간 40분 대구도 1시간 40분이니까 서울 많이 이용하시고 부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멀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많이 못 오시니까 부산 상담 있을 때 부산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